예, 세뇌 탈출 58탄 제2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뭐 40분, 50분 길어지니까 좀 보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아까 번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중국이 지금 이런 원칙과 가치 체계가 자체가 이 세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특히 지적 자산권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공정한 기업 인수 뭐 이런 거 없이 이 포식자적, 그러니까 먹잇감 노리고 낚아채서 그냥 집어삼키는 방식, 그러한 행태 및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몸집이 계속 부풀어 가니까 미국이 이제 손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을, 그래서 이게 이런 무역 전쟁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한편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해결하는 CBID와 북한 지역을 자유민주주의 노스코리아 지역으로 다시 부활시켜내는, 건설시켜내는 작업은 첫째는 글로벌 시스템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북한과 같은 막가파 깡패 체제가 핵,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미국은 북한을 중국의 폭력 하청업자 내지는 중국의 주먹부대 내지는 중국의 행동대로 본다. 따라서 차제에, 중국 길들이기에 나선 차제에 이런 중국을 위해서 지저분한 작업을 하는 그런 체제를 무너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북한이 CBID, 그 다음에 전면적인 개혁개방,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의 방향으로 끌려 나오면서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중국인 전체에게 천안문 마인드, 자유, 민주, 개혁을 열망하는 마인드를 크게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중국 사회를 근본부터, 심리적인 차원부터 바꿔낼 수 있는 어떤 촉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이 본다는 거죠. 네 번째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쳐서 자유민주주의 노스코리아가 들어오는 경우에 이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 극동시베리아가 연결되고 거기에 이제 동해권이 활발해지고 거기에 이제 서해까지 연결되고 이러면은 이 지역이 중국 쪽의 동북 삼성보다 남쪽 지역을 빼더라도 요것만 가지고도 한국, 일본, 동북 삼성, 그 다음에 극동 시베리아만 가지고도 이게 서유럽의 규모의 한 2배쯤 되는 경제 규모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쪽에서 이제 극동 권역, 극동 지역이 하나 자리를 잡게 되는 거다. 그것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이익을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북한이 왜 꼭 그렇게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생각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 게 오늘 동아일보의 인터넷판 톱으로 실린 주성아 기자의 베트남은 북한의 롤모델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저 이거 보면서, 원래 주성아 기자 재밌는 분이에요. 90년대 말에 탈북을 한 분인데, 북한 지식인이죠. 90년대 말에 탈북한 분인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얄꾸리한 입장을 많이 취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기자인데, 이 사람이 오늘 쓴 거는 딱 문재인이나 혹은 깡통 좌파의 개꿈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첫 부분이 굉장히 참 폼을 딱 잡아요. 무게를 잡고, 폼페오가 베트남이 북한의 롤 모델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얘가 북한을 아직 공부를 덜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자락 쫙 깔아요.
제가 일단 그거 보고서 거기서부터 배꼽을 좀 잡았습니다. 아니 폼페오가 하는 말이 폼페오 혼자서 생각이 아니거든요. 폼페오 혼자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의 긴단한다 하는 전략가들이 다 작전 짜준 대로 발언하고 연출한다고요. 이 정도 되면.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긴단한다 하는 전략가들이라는 거는 이 전체주의 체제 무너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학과 같은 거 나오면 취직 잘 안 되잖아요. 대학 교수 가든지 학교 선생 가든지 하면 취직이 안 되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안 그래요. 사학과 나오면 취직 잘 돼요. 왜 그러냐? 걔들은 역사 자체가 자기 나라 역사든 세계사든 그게 그냥 다 자기 나라 역사예요. 이 세계를 상대로 경영을 하고 이 그 상호작용을 한 지가 몇백 년씩 되는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역사적 사례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학을 전공한다는 게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대학 교수가 되는 그런 코스가 아니고 실제로는 굉장히 그 광범위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지 라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머리에 넣고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훈련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브레인들은요. 소련 무너지는 것부터 봤고요. 동구권 무너지는 것도 봤고요. 자기 일로. 그 다음에 그 아랍권에 관한 것도 다뤄왔고요. 동남아의 변화 과정도 다뤄왔고요. 그 다음에 더 좀 거슬러 올라가면 나치도 무너뜨려 봤고요. 일제도 무너뜨려 봤고요. 이게 다 자기 일로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적 전통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걸 두고서 얘 공부 좀 덜 됐는데 이런 말 하면은요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주 기자님 말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하기야 주 기자님 그렇게 써주니까 제가 오늘 아침부터 웃었어요. 어쨌거나 주성화의 그 논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김정일 체제나 북한의 김일성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식으로 어떻게 개혁 개방할 수 있겠냐. 베트남은 그냥 당의 리더십이 무지하게 강하고 당성이 세고 당이 활발하게 살아있어서 그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일사불란하게 결정해서 그대로 나갔다. 근데 주 기자 공부 진짜 안 한 게 지금 베트남 국민소득을 이 기사에 보면 1,200불인가 뭐 그쯤으로 썼어요. 안 그래요? 그 2배쯤 되고요. 실제로 물가가 싸기 때문에 우리가 다 베트남 가보면 알겠지만 PPP 그러니까 그 실제로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이요.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한 8,000불 가까이 됩니다. 베트남이 그 만만한 사회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베트남 그렇게 낮춰서 표현하신 거는 일단 사실에도 안 맞고 아무튼 간에 이 주 기자의 그 사고방식은 베트남식의 개혁 개방은 지금 김정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북한 지금 체제로서는. 그리고 꼭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 은연중에 행간에 깔려 있는 게 결국 김일성 체제,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이 온전돼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딱 글로 포장한 그런 글이에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김체 경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140년 전에 그 현대 문명이 청나라에 밀려드니까 청나라 지식인들 중에 중체서용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체서용이라는 건 체는 즉 핵심은 중국의 것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용 즉 응용 겉은 서양의 현대 문명을 쓴다. 그런 관점에 그걸 중체서용이라고 불렀어요. 그 노선을. 중체서용 안 되죠. 결국은 다 실패한다고요. 이 근본 마인드, 왜 그러면 인간이 마인드와 언어와 상징의 동물이거든요. 근본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서양 것을 못 빨아요. 겉 흉내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현대 문명을 빨 수가 없다. 근본 마인드가 체가, 그걸 이제 한문에서 그걸 체라 그래요. 그 본질, 핵심. 그 체 자체가 현대 문명의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는 캐캐묵은 옛날 전통 중국식으로 내버려두고 기술과 과학과 문명만 서양 것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기본이. 그 중체서용은 실패한 노선이라고요. 김체 경용이라고 저는 말을 지었는데 체는
김일성 전체주의 사교체제고, 용은 겉으로는 그냥 경제발전 이룬다. 즉 다시 말하자면 김일성 사교와 경제발전이 결합된 그런 모델이 가능할 거냐 이거죠. 김체 경영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CVID는 그게 쿠데타가 됐던 예방전쟁이 됐던 결국 전면적 개혁개방으로 가고요. 전면적 개혁개방은 곧 자유민주주의로 가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걸 간접적으로 다르게 세뇌 탈출에서 한 2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은요, 공산 전체주의 체제 혹은 독재 체제가 유지되면서 개혁 개방을 못 해요. 저기는 왜 그러냐면 한번 개혁 개방 물꼬가 트이면 북한 주민의 눈높이가 대한민국에 맞춰진다고요. 요구 조건이나 눈높이가. 따라서 그 물꼬가 트이면 그냥 한 걸음에 자유민주주의까지 치닫는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여기는. 그 중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독재적 체제, 그게 김가단 아니던 간에 독재 체제가 유지되면서 개혁 개방이 되는 그 굉장히 짧은 과도기에 지나지 않아요. 서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들어오지도 못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CVID는 전면적인 개혁 개방이고 전면적 개혁 개방은 곧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그것도 굉장히 빨리. 그게 저희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뭐 김체 경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정은 체제 유지되면서 CVID 되고 경제 발전하고 이런 거 불가능하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전략은, 미국이 이거 모르겠냐고요. 알아요. 안다고요. 미국이 CVID로 가면 전면 개혁 개방이고 이건 곧바로 자유민주주의 노스코리아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 안다고요. 아는데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너희 체제 바꿀 생각 없어. 그리고 김정은이 개혁 개방의 지도자 되면 되잖아. 이거는 미국이 사용하는 레토릭이라고요. 이 레토릭이 곧바로 폼페오나 미국 전략가들의 실제 계산 속이다. 이렇게 보면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주 기자님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폼페오한테 공부 좀 하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주 기자님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절대로. 겉으로는 개혁개방 가는 건 자유민주주의 가는 거고 CVID는 개혁개방 가는 거니까 CVID는 결국 자유민주주의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 넌 내려와야 되고 체제는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 안 해요. 겉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셔서 북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서 나가십시오. 뭐 이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100%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겉에 말 듣고서 야, 그 김정은이 못 가는 길인데 왜 자꾸 김정은한테 가라 그러는 거야? 너희 공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거 조 기자님 크게 실수하는 거죠. 근데 주성하라는 사람이 그 말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주성하는 사람이 아마도 문재인과 깡통좌파의 관점을 대변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개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김정은 체제, 김일성 체제, 김가 대량학살 사교 체제가 유지되면서 동시에 CVID가 일어나고 동시에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동시에 경제발전이 있는 그런 루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미국도 알고 또 우리 같은 자유시민도 알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그럼 이제 가만히 다시 한번 트럼프가 그럼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어떤 전략 전술을 써온 건가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이거 상당히 제가 대담한 주장을 몇 번이 세뇌 탈출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했었고 그 전에도 한 2번 했었어요. 트럼프의 정치 게임을 저는 선점 강요 분산으로 보거든요. 4스텝으로. 첫째, 아젠다를 선점한 거예요. 오바마 행정부든 클린턴 행정부든 북의 핵 제거, CVID를 미국의 국가 아젠다 제1번으로 만든 적이 없어요. 뭐 이라크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딴 문제가 미국 국가 아젠다 1번이었지 트럼프처럼 요란하게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CVID를 이루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아젠다라고 연출한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다른 대통령들은.
그런데 아젠다 연출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젠다를 선점한 거예요. 근데 아젠다를 딱 선정하면서 아젠다만 선정한 게 아니라 그 아젠다 내 역할을 선점했다고요. 아주 능청맞은 거예요. 아니 보세요. 미국의 그 핵심 군사자산 몽땅 다 중국 코앞에 동아시아에 왕창 다 집결시켜 놓고 이렇게 예? 이런 무시무시한 전폭기들 다 집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상에서 밀무역하는 원유 밀무역하는 것까지 다 저기 사진 찍어가지고 전부 납포하거나 못하게 만들고 경제봉쇄 하고 이게 최대 압박이잖아요. 군사포위와 경제봉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어떤 그 저기 뭐 협상 드라이브 아주 평화적인 협상의 그런 비둘기 역할을 연출을 했다고요. 자기가. 이거 저 싱가포르에 김정은이 끌려나간 게 이게 정말 트럼프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승리예요. 우리가 보면 야 미국 대통령이 저 김정은이 저런 저 깜도 안 되는 거 저기다가 불러내갖고 저렇게 극진히 대접하냐. 네,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젠다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젠다 넘버 원으로 만들어냈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 거기 매파에 가서 딱 앉은 거야. 아니 비둘기 자리에 가서. 자 그러면 이게 아젠다가 북핵 문제 해결이 됐으니까 그 아젠다에 저도요 하고 다 올라타야 돼요. 언론도 올라타야 되고 민주당도 올라타야 되고 의회도 올라타야 되고 올라타고 보니까 남은 자리는 매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비둘기 자리는 트럼프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나 비둘기요. 그러고서 매 자리밖에 없다고요. 그 매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제 원칙대로 하자. 뭐 인권하고 개혁개방 한다 그래도 아니 저기 CBID 한다 그래도 개혁개방 자유화되지 않으면 투자 지원 없다 그러고 심지어는 CBID 한 다음에는 저기 뭐야 특별 국제 형사재판소 뉴렌베르그 재판소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치 전범을 다뤘던 1945년 말에 만들어져서 1946년까지 운영이 된 그런 국제 특별 형사재판소 만들어서 북한 김일성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흉측한 반인류 범죄를 다뤄야 된다. 뭐 이런 걸 막 미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매 자리밖에 안 남은 거라니까 매 자리밖에. 아젠다로 올라탔더니 비둘기 자리인 트럼프가 앉아있으니까 매 자리에 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젠다 선점하고요. 비둘기 자리 선점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매 자리에 앉을 걸 강요한 거 아니에요. 결과는 뭐예요? 전쟁에 발발할 경우에 도덕적 정치적 부담을 트럼프 행정부 혼자서 지는 게 아니라 의회 민주당 언론에 분산시킨 거잖아요. 난 할 만큼 했어. 나 비둘기 다 했거든. 근데 제가 말을 안 듣네. 그럼 난 전쟁하기 싫었는데 언론과 의회와 민주당이 아니 뭐 인권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저기 뭐야 그 반인류 범죄로 처벌도 해야 된다 그러고 개혁 개방도 해야 된다 그러고 민주화도 해야 된다 그러고 결국 북한 해방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네. 이런 무지막지한 군사력, 예방전쟁.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술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그 초소형 정밀 전술핵이지만 초소형 정밀 지중폭발 수소폭탄. 그래서 국소 방사능 오염 거의 없이 국소적으로 10,000명, 20,000명, 30,000명 그냥 몰살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까지 사용해도 그 책임,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이 분산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저의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한 2주일 동안 한 조심스럽게 2-3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최근에 미국에 가서 주요 상원 의원을 만나고 온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말하다 보니까 그 트럼프 진영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상원 의원이 바로 이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트럼프가 저렇게 겉으로 호구짓한 게 겉으로는 호구짓 같이 보이지만 저 짓을 함으로써 매파 역할을 다 의회랑 자 민주당이랑 언론에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 전쟁 벌려도 책임을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다라고 미국의 핵심 상원 의원이 얘기하더라는 거를
미국에 갔다가 방금 들어온 한국의 어떤 인사가 저한테 오늘 아침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짚기는 제대로 짚었나 보다. 나 이게 너무 특바 같은 소리라 트럼프 빠는 소리 같아갖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쪽에 그 실제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그 핵심 범털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자기 입에서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오늘 아침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저기 총구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빠가 나이 한 60좀 먹어서 할 일 없어가지고 생각해낸 그런 그 트비어 청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정치 게임 여기서 안 끝나요. 아까 이제 제가 미중 무역회담 했잖아요.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거거든요. 이거는요 여권 전쟁 지지 양면 압승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니 하필이면 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2018년 6월에 벌렸냐. 여건이 성숙하길 기다린 거예요. 그게 뭐냐. 경제 호황과 임금 상승이 거의 과열 국면에 접근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지금 이대로 내버려두면요. 3%대 넘어갖고 4%대 진입할 지경까지 가는데 과열이에요. 미국 경제 정도의 규모가 되면 이상적 ideal growth rate 이상적 경제 성장률이 2%대예요. 2에서 3% 사이예요. 그러니까 3%가 넘어서 3점 몇 프로, 뭐 3.3%, 3.8%, 4%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좀 그러니까 과열 국면 들어가는 거예요. 과열 국면 들어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2008년 국제금융공황 리만 브라더스 나왔을 때 그게 물론 촉발은 미국의 주택 정책이 얽혀갖고 그렇게 그 주택에 대한 그 세컨드 모기지 뭐 서드 모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이 모기지 잡아놓은 거에 또 저당권 또 설정해서 또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된 거 또 돈 빌려주고 이거가 이제 그 폭발해서 터진 걸로 표면적 얘기는 그거지만 그때 심상치 않았어요. 그때 베이징 올림픽 할 때 무렵에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만 톤짜리 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는데 3만 톤짜리 그냥 벌크 카고라는 거는 컨테이너 카고가 아니라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석탄이나 곡물 실을 때 쓰는 벌크 카고선. 한 선령이라 그러죠. 배 연령 한 20년 된 거. 그거 예를 들면 20억이면 사던 게 80억, 90억, 100억이에요. 전부 인플레 되는 거예요. 막 이상한 과열 증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싼 가격에 미리 샀다가 망한 회사가 현대상선이잖아요. 배값이 천정부지로 뛰니까 계속 뛴다고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을 한 거야. 그 말 믿고서 바보같이 계속 올라가고 배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해서 상투 잡았다고요. 배값에. 제일 비싼 가격으로 배를 왕창 샀다고요. 그래갖고 현대상선이 작살난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상선회사 중에 하나가 선박 운영회사가. 그러니까 돈 아끼면 안 된다니까요. 애널리스트 이런 거에. 지금 몇 조를 잡아 돌리고 있는 회사인데 자산을. 그거 애널리스트 그거 뭐 연봉 한 10억 20억 주는 사람들 줄줄이 썼어야죠. 그걸 싸구려로 썼다가 이 지경 당한 거예요. 현대상선이. 사람 머리에 돈을 투자해야 돼요.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경제 호황이 임금 상승이 과열로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역 관세 전쟁이란 거 빵 때리면요. 경제가 주춤해요. 실물 경제가. 멀쩡한 가격이 뭐 2% 3%씩 소비자가가 막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양이 줄어든다고요. 과열이 이게. 인플레인데 이게 인플레 중에서 그냥 인플레가 아니라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인플레를 일으켜요. 순간적으로 약간. 그러면 일반 소비자한테 그런 피해가 가냐? 안 가요. 왜냐? 임금이 올랐거든 이미. 미국의 뭐 시간당 9달러, 10달러 받던 그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시급 10달러 받고 시급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갑자기 뭐 15불 이렇게까지 올라 있단 말이에요. 14불, 15불로. 한 20%, 30%, 40%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중국산 혹은 뭐 그런 중국산으로 대표되는 그런 종류의 경공업 제품들에 대해서 그게 중국에서 안 들어오고 이제 인도에서 들어오거나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가격이 한 2, 3%, 3, 4% 올랐다?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본격적인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시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지지를 강화해요. 이게 이제 딱 만평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 당나귀는 민주당이에요. 여기서 당나귀는 미국 공화당은 코끼리예요. 그 이제 이 만평을 보세요. 100% 그냥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만평을 보면 이미 미국의 제조업이나 이 하층 백인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 무역에 의해서 이렇게 화살을 맞고 부상당해 있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보호무역주의 딱 관세 방패 딱 들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화살, 한국에서 날아가는 화살, 저기 멕시코에서 날아오는 화살, 브라질에서 날아오는 화살 다 막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당나귀, 민주당이거든. 민주당이 얼이 빠져가지고 눈이 띵그레져갖고 You are gonna start the trade war. 너 지금 무역전쟁 시작하는 거야, 임마. 그러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게 이제 이 만평이 딱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러스트벨트라 그래요. 미국 그 제조업, 그러니까 공동화된 제조업, 그러니까 녹슬은 지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이 한때 공동화됐잖아요. 다 망해갖고. 그러니까 이 러스트벨트로 상징이 되는 하층 민초들이잖아요. 그 하층 민초들을 내가 미국 산업 일으키고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다시 그레이트 아메리카로 내가 다시 만들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 보호하고 당신들의 삶을 보호해. 이 메시지가 팍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층에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에서 지지율이 그냥 막 10%포인트씩 한 달에 뛰고 그러는 거죠. 지지 강화를 하는 거라고요. 백인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자기 지지했던 하층 백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그 머니버링이에요. 정치적인 그 움직임이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국내 정치에서도 이익 보고 있고 이 상태니까 국내 정치에서 이익을 봐야 정치인은 해외랑 싸울 거 아니에요. 국내 정치에서 이익을 보는 구도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금 상승되고 있었고 경기 과열까지 막 치달릴 소리 있으니까 관세 때려가지고 경제가 주춤하고 약간 식어도 오히려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역전쟁 벌이면서 정치 연출해서 하층 민초들 쫙 자기 품으로 끌어안으니까 무역전쟁이 일으키는 정치적 타격을 전혀 안 받는다고. 오히려 이득을 본다고요. 이득을 보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더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고 너희 반발하면 5,000불까지 올릴 거야. 5,000불이라는 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수입량의 총액이 5천억 달러예요. 너희 반발하면 5천억 달러 올릴 거야.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무역관세 때릴 거야, 임마. 무시무시한 거라고. 이게 이런 힘이 왜 나오냐면 경제가 워낙 호황이고 이미 거의 과열에 근접할 정도로 호황과 임금 상승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약간 찬물 뿌려가지고 약간 쿨다운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쿨다운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하층 민초들, 러스트 벨트, 녹슨 벨트라고 표현이 되는 미국 제조업 공동화 혹은 이런 것에 의해서 숨죽여 왔던 손해를 보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하층 민초들을 자기 지지 기반으로 확 끌어안고 지지 기반이 강화되니까 중국을 더 살벌하게 협박할 수 있는 거죠. 양면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양면 공격은 하나는 무역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해방입니다. 제가 이제 북한 해방이란 말을 쓸게요. CVID는 전면적 계획 개방으로 가고 전면적 계획 개방은 그 이퀄로 그냥 이퀄. 곧 한반도라는 특이사항. 즉 개혁 개방 상태가 되면 정보도 개혁 개방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눈높이가 이 대한민국에 맞춰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전면적 개혁 개방은 곧바로 자유민주주의가 돼버려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된다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북한 해방인 거죠. CBID는 결국 북한 해방으로 가는 건데
한편으로는 무역전쟁, 한편으로는 CBID 북한 해방 두 전선으로 중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둘 다 손해 안 보고 중국 길들이기 이뤄낸 중국을 한편으로는 중국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그 뭐 예방 전쟁을 통해서든 내부 쿠데타를 통해서든 CBID 해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 뭐 이거는 거의 레이간 이상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PC 리버럴을 박살내고 정치 지평을 뒤바꾸는 게 되죠. 레이간이 정치 지평을 뒤바꾸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 월남전 이후에 쫙 밀리고 있던 미국 그 이른바 미국식 보수주의 흐름을 살려낸 미국 공화당을 살려낸 사람 아니에요. 다시 그걸 메인스트림을 만들고. 그러니까 레이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리고 누가 왔죠? 아버지 부시 왔죠. 그리고 클린턴 왔고 아들 부시 왔고. 그러니까 레이건 다음에 트럼프까지 하면 레이건 포함해서 4명의 공화당 쪽 대통령이고 클린턴과 오바마 2명의 민주당 쪽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주도하는 게임을 펼쳐져 왔는데 이제 트럼프가 중국 길들이기 성공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 CBID를 이뤄내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북한 해방을 이뤄낸다면 CBID 북한 해방을 이뤄낸다면 트럼프의 위상은 이제 미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다시 쓰는 그런 위상이 되겠죠. 그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그 미중 무역 전쟁은 이 그 트럼프의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전략과 바로 맞닿아 있고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북한 같은 저런 깡패 국가가 저런 깡패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서 휘젓고 다닌다는 것은 글로벌 시스템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당연히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 날리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해서 우선 첫째 중국의 폭력 청부업자를 하나 제거해버리는 거. 두 번째 중국 모든 국민들한테 중국의 모든 중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와 개혁에 관한 마인드, 천안문 마인드를 엄청 자극해서 높이는 것. 세 번째, 한반도, 일본 열도, 만주, 그 다음에 그 동북시베리아로 이어지는 이 그 거대한 권역이 하나 형성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지금 북한이라는 놈이 버티고 있어갖고 저 이상한 체제가 김일성 사교 체제가 버티고 있어서 이 권역이 형성이 못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빠지면서 이 거의 이 세계 경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시장의 그 트랙 위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서유럽의 2배만한 엔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서부 해안, 그러니까 오레곤에서부터 저 아래 저기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저 미국 서부 해안하고 이거가 연결된 이 윗 말발굽이 아래에 그 인도와 동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인도양 중심 말발굽, 동남아에서부터 동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이거랑 연결된 이렇게 돼야 이렇게 돼야 이제 미국의 인도 패시픽 전략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참 이 그 문재인 정부 때문에 열통이 터져서 그렇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자체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거 뭐 삼국지에 한 1000배쯤 되는 지금 대하 소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현대 문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니까 가끔씩은 마치 우리가 외계인인 것처럼 스스로 흉내내서 모든 마음을 애끓는 마음을 다 접어버리고 아주 쿨하게 이렇게 관찰하시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